암초를 제외하고도 대략 6천여 개의 섬이 있는 그리스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은 카스텔로 리조입니다. 카스텔로 리조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부터 약 560km 떨어져 있는 최동단 유인도인데, 놀랍게도 이곳은 튀르키예 본토 해안에서 불과 2km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경을 무시하고 위치만 본다면 튀르키예 섬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 튀르키예 입장에서 카스텔로 리조는 바로 앞마당에 그리스가 깃발을 꽂아놓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섬을 둘러싼 그리스와 튀르키예 간의 긴장감은 카스텔로 리조 외에도 더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만큼 가깝고 예민하며 위험한 섬들이 에게해에 널려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국가가 섬 몇 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에게해에서 충돌하는 이유는 역사를 비롯해 경제까지 매우 복합적입니다. 현대 양국 간 갈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오스만 제국의 몰락과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질서 재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패전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1920년 세부르 조약으로 사실상 해체 직전까지 몰렸고 소아시아 본토마저 찢겨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튀르키예에선 무스타파 케말이 굴욕적인 조약을 거부하며 민족군을 규합해 가장 위협적이었던 그리스군을 몰아냈습니다. 전세를 뒤집은 케말은 승전국들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세부르 조약을 폐기하며 1923년 로잔 조약을 통해 현재의 튀르키예 국경선을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에게해의 수많은 섬들이 그리스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튀르키예는 이스탄불과 본토를 지켜내는 대신 눈앞 바다의 주도권을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당시의 선택이 현재 튀르키예 해안선 바로 앞에 그리스 섬들이 띠처럼 늘어선 현실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로잔 조약 내 섬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놀라울 정도인데, 이 중 제12조에 명시된 근접 해역 기준은 오늘날 분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에게해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카스텔로 리조 외에도 로도스, 시미, 코스, 사모스, 키오스, 레스보스 등 튀르키예 섬처럼 보이는 그리스 섬들은 넘쳐납니다. 그리스의 섬들 중 특히 유인도의 경우 튀르키예 해안으로부터 아무리 가까워도 튀르키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역사, 주민 구성, 국가 정체성으로 보면 분명한 그리스의 생활권이자 정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1923년에 이루어진 그리스 튀르키예 인구 교환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시 인구 교환에 따라 종교를 기준으로 수백만 명 규모의 강제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아나톨리아의 그리스 정교도 주민들은 대거 그리스로 옮겨갔고, 그리스 내 무슬림들도 튀르키예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에게해의 많은 섬들은 그리스인이 사는 그리스 땅이라는 상징성을 얻게 됐고,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인근 섬들에 대해 명분상 손을 대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현재 에게해에서 벌어지는 양국의 갈등이 단순한 지리 문제를 넘어 인적 구성이나 역사와도 얽혀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전개되고 있는 양국의 갈등은 영유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섬의 비무장화를 둘러싼 갈등,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무인도나 암초의 영유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대립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로잔 조약과 파리 평화 조약을 근거로 그리스 섬들의 비무장 상태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가 이 섬들에 군대를 배치하고 무장시켜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섬들에 대한 그리스의 주권 자체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는 튀르키예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1936년 몽트레 협약으로 비무장 의무는 실효되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해양 경계 대립은 일부 작은 섬과 암초를 일컫는 이른바 희색지대로부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약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양국은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그동안 분쟁을 끝낼 만한 최종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섬들은 전쟁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6년에 발생한 이미야 위기입니다. 이는 튀르키예 화물선이 이미야섬 인근에 좌초된 이후 선장이 튀르키예 영해라며 그리스 구조대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이 개입해 위기가 일단락됐었지만 양국은 나토 회원국임에도 에게해의 작은 무인도인 이미야섬을 두고
국기 개양 경쟁, 군사적 대치, 정치인들의 강경 발언이 쏟아지며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런 긴장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튀르키예 헬리콥터가 동지중해 쪽 경계선에 가까운 로섬 인근으로 접근하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같은 해 그리스 공군 미라주 2000 전투기는 영공을 침범한 튀르키예 전투기를 몰아낸 뒤 복귀하던 중 에게해에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에게해 섬들을 둘러싼 이러한 대립은 이의지가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자국의 섬들이 완전한 영토이므로 당연히 그 섬들의 해양 권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튀르키예는 자국 본토와 거의 맞닿아 있는 작은 섬들까지 동일한 권리가 적용될 경우 해양 진출이 완전 봉쇄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섬들은 튀르키예 본토 대륙붕 위에 존재해 이의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모든 섬이 본토와 동등한 해양 권리를 가진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아 국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는 푸른 조국이라는 강력한 해양 안보 전략을 수립해 에게해와 동지중해의 약 46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수역을 튀르키예의 영향권으로 선포하며 그리스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이의지 논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건 바로 12L입니다. 현재 에게해에서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모두 6해리 영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해양법의 일반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12해리를 그리스가 에게해에 적용할 경우 사실상 그리스가 에게해 대부분을 틀어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튀르키예 의회는 이미 1995년에 그리스가 에게해 영해를 12해리로 넓히는 것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카수스벨리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바다 외의 영공도 문제입니다. 양국이 영해를 6해리로 설정했다지만 그리스는 자국 영공을 10해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바다는 국제수역이지만 하늘은 그리스 영공이라는 기묘한 공간이 형성됐습니다. 물론 튀르키예에선 그리스의 주장을 무시하고 6해리부터 10해리 사이의 상공을 국제공역으로 두며 수시로 공군 전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그리스에선 영공 침범으로 간주해 즉각 대응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선 1931년 당시 항공기 속도가 느렸던 시절 섬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공을 더 넓게 잡았던 관행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튀르키예는 이를 인정할 경우 영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아래로 돌려 튀르키예 남쪽에 위치한 키프로스 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아나톨리아에 가깝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리스계와 튀르키예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974년 그리스 군사정권과 연결된 세력이 키프로스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자 튀르키예는 군사 개입에 나섰고, 그 결과 섬은 남북으로 분단됐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남쪽의 키프로스 공화국뿐으로 북쪽의 북키프로스는 사실상 튀르키예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키프로스 주변 바다에서도 가스가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2010년 미국 지질조사국은 동지중해 레반테 분지에 평균 기준으로 약 17억 배럴의 회수 가능한 석유와 122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잠재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수치가 공개되자 에게해와 동지중해는 단순한 해양경계 분쟁 지역을 넘어 미래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전략지역이 됐습니다. 특히 키프로스의 아프로디테 가스전 매장량은 약 3조 6천억 입방피트 이상의 규모로 추정됐는데, 최근 키프로스와 이집트는 이 가스를 액화 수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키프로스 공화국이 섬 전체를 대표하듯 독자적으로 시추와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은 섬 전체의 몫이기 때문에 북키프로스 튀르키예계 주민의 권리도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에게해의 분쟁이 동지중해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뜩이나 섬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관계는 군사균형의 변화로 더 민감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원래 F-35 공동개발 파트너였지만 러시아산 S-400 방공체계를 도입한 뒤 미국의 제재와 함께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반면 그리스는 미국산 F-35 도입을 추진하며 공중전 능력의 질적 우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에게해처럼 섬이 많고 공역이 촘촘한 공간에서는 먼저 보고, 먼저 잠입하고, 먼저 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전력 불균형은 더 큰 긴장감을 불러올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몇 년 사이 양국 관계가 과거보다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지만 2026년 1월 그리스 외무장관이 의회에서 에게해를 포함한 영해 확장은 그리스에 양보할 수 없는 주권적 권리라고 천명하자 튀르키예 국방부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무기한 항행 경보를 발령한 사실은 양국의 갈등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게해의 작은 섬들은 패전의 기억, 민족의 적대감, 조약의 해석 차이, 영공과 영해를 둘러싼 법적 충돌, 해저 자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양국의 갈등은 당장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에게해는 지금도 푸르게 빛나지만 언제든 붉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평온은 화이라기보다 잠깐의 휴지기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